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에는 바로 바퀴. 이게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기원전부터 바퀴는 굴렀고 그만큼의 시간만큼 앞으로 바퀴는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연료로 그 바퀴를 구르게 할 것인가 라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석유로,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려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 박정희입니다. 친환경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 속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전기차, 요즘 EV라고 많이 하죠. Electric Vehicle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성으로 갈 거라는 그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시작으로 해서 각 자동차 브랜드에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에서도 심심치 않게 전기차를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전기차가 왜 친환경 자동차일까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력이나 풍력 등 소위 친환경 에너지로 만든다면 바로 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송 부문에는 단순히 도로에서 다니는 자동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운송수단인 전체를 다 의미하는데요. 지하철, 기차, 선박, 비행기 등등 말이죠. 그리고 철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운송수단은 2018년 기준으로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에는 총 13.5%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기, 수소연료 전지를 기반으로 하는 운송수단 보급과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통해서 2050년까지 현재 대비 90%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송 부문에는 다양한 운송수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각종 세금 혜택을 주는 노력을 하고 있고 기업들도 전기차를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그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빠르게는 202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를 단종시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친환경차 누적 등록 대수가 2022년 11월 기준으로 150만 대를 이미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소차 부문은 현대자동차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69%를 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서도 A안은 97%, B안은 85% 이상을 무공해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충전소 등의 제반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것은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아파트 단지에 보면 전기 충전소가 자꾸 보급되고 있는 거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대체 연료로 수소와 이 전기 말고 e-fue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Electricity based fuel이라 그러죠. 여러분 생소한 단어겠지만 이게 말하자면은 수소와 탄소나 질소 등을 합성해서 인공석유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때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이용해 얻은 전기로 그린 수소를 추출하고 탄소는 대기 중에 있는 저농도 CO2를 직접 포집하게 됩니다. 얼핏 보면 메리트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전기와 수소를 그대로 쓰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러한 e-fuel로 합성하는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바로 이 e-fuel은 기존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조 시간이 짧아서 대량 생산에도 유리하고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 전기 및 수소 연료 전지로의 전환에 바로 다리를 놓아줄 이 연료가 e-fuel인 거죠. 특히 아직까지 전기가 정복하지 못한 항공이나 선박 등에는 바로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e-fuel은 제조 원가가 비싸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해결해 나갈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이외의 운송수단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철도의 경우에는 전력 기반 시스템으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게 뭡니까? 전차 아닙니까? 전차. 남아있는 경유 차량도 곧 전기 수소 열차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선박은 바이오 연료와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서부터 전기,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까지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쉽게 액체 상태로 실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용화 추진에 주목하고 있는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 영역에서도 전기와 수소 항공기를 만드는 시도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라 불리는 SF 개발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SF란 Sustainable Aviation Fuel이라 그럽니다. 바이오 연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식물에서 추출하기도 하지만 또 폐식용유, 도시 폐기물 등에서도 추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객기 한 대의 연료 탱크 용량이 20만 리터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어느 연료를 사용하느냐는 탄소 배출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행기를 많이 타는 저 역시 이런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송 부문에 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에는 바로 바퀴. 이게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기원전부터 바퀴는 굴렀고 그만큼의 시간만큼 앞으로 바퀴는 구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연료로 그 바퀴를 구르게 할 것인가 라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석유로,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 자연으로 돌려줄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껏 이야기 나온 바로 이 수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